워낙 유명해진 사진이 있어요. 그 장치들한테 하나씩 말을 걸어요. 야, 너 잘했니? 잘 있군. 80개의 장치들에게 영상 편지를. 잘 견뎌줘서 너희들 참 고맙다. 누리호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얘기되고 있어요. 해외 보면 관제센터에서 종이도 날리고 우리 한국 방송에 나온 곳에서는 유독 연구원분들께서 너무 차분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나로 2번 실패했잖아요. 이번 앞에 실패했잖아요. 혹시 잘못해서 쟤네들은 성공도 안 하는데 저렇게 하는 게 쟤네들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박사님께 누리호란? 저희의 황금기를 뺏어가고 그리고 저희의 건강을 뺏어간 나쁜 놈. 어떨 때는 실제로 꿈에서도 설계를 하긴 합니다. 일어나서 적어놓고 자고 문제 있는 거죠. 따라잡는다. 어디를? 미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보다도 저희들이 못하진 않다고 봐요. 미국 곧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준현입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최고의 감동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궤도에 안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 이제 우리도 해냈구나라는 게 제일 컸어요. 여태까지 발사장도 없었고 발사체도 없었는데 우리가 우리 발사장에서 우리 발사체로 진짜 그 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것, 그게 갖는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방금 월드컵 이야기도 하셨지만 나로는 우리가 월드컵 예선을 통과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성공은 월드컵 본선 16강을 통과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왠지 회식하셨을 것 같은데 회식은 하셨어요? 당연히 했죠. 그거 안 하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중국집 빌려가지고 저들 팀원들끼리 꼬랑주 먹으면서 회식을 했죠.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제 딸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대학원을 다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도 교수님이 콜을 하시더래요. 야, 다들 와봐 그랬는데 이 시간에 왜 갔는데 교수님께서 TV를 탁 켜놓으시고 다들 앉아. 야, 민지 아빠 하는 누리호 보자 그래가지고 함께 봤대요. 그래서 딸이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 축하 인사보다도 그 감동 인사가 저한테 너무나도 인상 깊었습니다.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됐다라는 그 긍지가 또 대단하셨을 것 같아요. 자랑스러운 아빠, 사실 좀 쑥스럽긴 해요. 딸이 지금 공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공학 세계로 발을 디뎠고 그 친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자기도 나름대로 보기 때문에 제가 딸이 살아가는 데에 조금이라도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따님도 같은 계열로 석사 과정 밟고 계신 건지.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전공 선택할 때도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분야 쪽의 교수님과 이제 컨택을 해서 지금 석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따님께서도 이 항우연 들어오셔가지고 아버님 하시던 일이 이어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건 이렇게 세습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그런 거 하면 왜 안 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하면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은퇴하고 나서 들어오는 거는 괜찮을 거예요. 워낙 유명해진 사진이 있어요. 이야기긴 한데 발사체는 한 8개 정도의 그 전자장치들이 있는데 그 장치들한테 하나씩 말을 걸어요. 야, 너 잘했니? 잘 있군.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발사체가 1, 2, 3단역에 있으면 뒤에서부터 이제 쭉 하나하나씩 이제 장치한테의 A 장치 지난번에 시험할 때에 문제 있었나? 없었어?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데이터를 머릿속에 다시 한 번 더 복기를 합니다. 맞아서 너는 그때 할 때 특이사항이 없었어. 그 다음에 B 장치, 저는 이제 대화를 나눈다 그러는데 말 걸기를 해요. 제 내부에서 말 걸기 하면서 계속 이 대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계기를 갖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없군 하는 느낌을 탁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바퀴 쭉 돌고 하면 30분 가는 걸려요. 그리고 나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딱 믿고 발사장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어떤 일이기에 그렇게 장치를 관리하시는 건지. 개발을 하는 부서가 있고 이 개발된 것들을 모아가지고 시험하고 정기적 배선을 하고 그 다음에 발사 운용을 하는 이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부서는 이제 모든 장치들을 묶어가지고 시험하고 발사 운용까지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든 장치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가장 애정가는 장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제가 어디 한 장치에다가 애정이 간다 그러면 그건 편애라든가 그래서 동료들한테 나중에 뭐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발사체의 가장 핵심은 엔진이고요. 엔진 못지않게 핵심이 뭐냐 하면 관성항법 컴퓨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두뇌예요. 발사체가 날아갈 때에 제 궤도로 날아갈 수 있도록 자세를 잡도록 명령을 해주고 내 위치를 계산하면서 언제 분리를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게 관성항법 컴퓨터인데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발사체의 꽃으로 가면 엔진이지만 발사체를 모든 걸 끌고 가는 두뇌로 간다면 저는 관성항법 컴퓨터로 합니다. 그래서 애정이 간다기보다는
관심이 가고 늘 거기에 이제 신경을 놓질 않죠. 이 성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만약에 우리가 어느 목적지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교통수단이 없다면 엄청나게 힘든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 부탁을 하거나 뭐 우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위성을 올리고 싶은데도 올릴 수 없다면 다른 나라에 가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몇 년 후에 뭐 와라 아니면은 1, 2년 전에 예약을 한다거나 또 거기 사정이 생기게 되면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에 우리 위성 못 쏘고 결국에는 못 쏘게 됐거든요. 위성을 그때 쏜다는 것은 적시성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때 못 쏘고 몇 년 후에 쏘면 이 위성의 가치가 없잖아요. 진짜 내가 저 목적지에 가고 싶을 때에 교통수단을 제공한다는 것 아주 중요한 거고 또 우리나라와 같이 적은 나라의 작은 나라에서 우주에 대한 수송체를 가지고 또한 위성을 만들어서 국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토탈 솔루션을 가진다는 것은 국가적인 어떤 위상이 높다는 거죠. 대외적으로도 한국이 드디어 이제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했구나라는 인정도 받는 거고요. 여러모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누리호 전까지는 사실 해외에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됐었는데 그때 빠졌던 서름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러시아랑 이제 카운터 파트너를 했죠. 나로를 이제 예를 들어보면 러시아가 1단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하는데 만약에 저 엔지니어랑 조금이라도 한 개 뭐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딱 다가가면 보안이 딱 달아와요. 뭔가 이게 말을 못 걸어요. 또한 우리 조립동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다 셔터를 내려라 그래요. 그리고 불 다 끄라고 그래요. 야, 우리 전기인데? 우리 건물인데? 너희들이 왜? 아니야, 이건 비밀이야. 어떤 그런 것들은 실제로 안 겪어보면 그 상상이 좀 힘들 거예요. 기분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우리 땅이고 우리 건물이고 우리 전기인데. 그런 서름은 이제 완전 싹 해결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는 보란 듯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너네들 했던 거? 야, 우리가 더 좋은 성능으로 올렸어? 우리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아까 인터뷰 시작 전에 지금 바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모든 게 잘 끝났는데 뭐 바쁘다고 막 한다면 뭔가가 우리가 또 잘못한 게 있나라고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좋지가 않죠. 그 긴장도의 텐션이 아주 높은 상황을 지나왔잖아요. 그때는 조금은 이완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뭐 바쁘다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조금 좋게 보이진 않아요. 쉴 때는 쉬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답니다. 휴가 가실 거죠? 제주도에 가고 싶은데 지금 워낙 그 항공기가 비싸가지고 발사체 개발하셔가지고 난리셨는데 정작 비행기 비싸서 갈 수가 없는. 그러네요. 이제 2차 발사 딱 당일날 그 순간에 긴장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10시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일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카운트다운 이제 들어가죠. 마이너스 5시간, 마이너스 3시간, 마이너스 2시간 점점 호흡도 그만큼 가빠지는 것 같아요. 호흡이 실제로 가빠지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이제 자동 이제 프로그램 들어가는 게 이제 10분 전인데 그때부터는 뭐 오감 모든 신경들이 곤두서죠. 그때는 귀는 귀대로 여기저기를 다 듣고 있고 눈은 눈대로 여러 모니터링을 감시하고 손은 손대로 혹시 문제되면 마우스 클릭을 한다거나 이렇게 위해서 준비를 아주 긴장을 하죠. 엄청난 긴장을 하죠. 실제로 뭐 10초 전, 9초 전 가게 되면 아무 생각나지 않아요. 오직 내가 보고 있는 모니터만 보고 문제없이 넘어가기만 하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는 극도의 긴장감이 돌죠. 성공적으로 해내야 되겠다. 내가 맡고 있는 부분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의죠. 결의에 찬 것들이 딱 보이죠. 약간 10분부터는 숨소리도 마지막한 숨소리 정도만 들립니다. 거의 이런 숨소리만 들려요. 진짜로. 발사해서 딱 올라가는 모습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실제로 제일 그 위험할 때가 딱 올라갈 때거든요. 이 발사대가 뒤로 탁 낚아채고 탁 이륙하고 이 발사장을 탁 벗어나면 그때는 환호성을 지르죠. 그때의 기분은 일단은 올라갔다. 발사장에서 문제가 되면 폭발 사고가 나고 엄청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게 되면 한 단계는 넘어갔다. 경이로움을 느꼈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경이롭습니다. 네, 진심으로. 네. 경이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그 육중한 로켓이 거대한 화염을 뿜어내면서 그리고 굉음을 동반하면서 중력을 거슬러 가면서 하늘로 치솟아 오는 그 웅장함, 실제로 오케스트라 앞에서의 음파가 들려올 때는 막 그 이 신경이 막
예, 소름이 막 돋잖아요. 그렇듯이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응원하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가 옛날 이겼을 때의 그런 기쁨처럼 그런 경이감이 크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 발사체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꿈을 싣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경외함이 아마 증폭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성공이 더 극적으로 보였던 이유는 1차 발사 끝나고 나서 행정관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우셨어요. 그거 보셨어요? 아, 저도 눈물 나가지고 생각. 옛날 이야기 좀 하자면요. 개발 초기에는 우리가 발사체를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클러스터링 기술이 있는데 그게 늘 이제 다른 외국으로부터 어렵다라는 걸 많이 들었어요.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엔진이 점점 안정화돼 가면서 2017년, 18년 넘어가면서 우리가 연소심을 해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올릴 수 있겠다. 성공할 수 있겠다. 근데 막상 그때 당일날에도 우리가 1차 발사 때에 저는 이제 그 발사체 프로파일을 계속 봅니다. 하면서 몇 초 때는 무슨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느낌은 좀 좋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사소한 그때도 보면 압력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일찍 엔진이 종료가 됐는데 그 30초, 예, 30초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해내지 못할 거라고 했던 것들을 한 번에 우리가 다 갔는데 마지막에 거기서 좌절했던 부분이 너무 아쉽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거기서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발사 성공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 이번에 2차 때 같은 경우에는 검정위성을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모사위성체를 분리를 했는데 그때도 우리는 이미 이제 성공을 알았지만 그런데 40분이 지나고 나서 이 위성이 남극 기지였죠. 거기랑 첫 교신을 하면서 그때 위성이 자기 궤도로 가고 제 속도로 간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들이 이제 순조롭게 다 진행됐다는 것을 그걸 우리는 성공이라고 판단하죠. 어떤 걸 교신하는 건지도 위성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돌아가면서 자기 상태를 내가 전력이 얼마만큼 있다, 내가 자세가 어떻다라는 것도 정보들 지상으로 내려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위성이 그래비티라든가 우주에 있는 그 솔라 윈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궤도를 벗어나거나 자세가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렇게 되면 지상에서 이제 명령을 보내줍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는 이렇게 잡아. 이런 것도 우리가 위성의 교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 분리, 2단 분리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들이 그 발사체를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낙하점이라고 했습니다. 1단이 분리되고 2단이 분리될 때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공해상에 우리가 낙하를 시키게 됩니다. 인구가 있는 쪽에다가 낙하를 하게 되면 국제적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관님 말 시작하시기 전부터 표정이 너무 웃고 계셔가지고 스포일러 당했다고 표정만 봐도 성공이다. 분위기 어땠나요? 그 안쪽에서 더 했죠. 저희들이 이제 리프트업 하면 일단 분리, 2단 분리, 위성 분리,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뭐 환호성에다가 뭐 함께 악수도 나누고 포옹도 하고 거기서 막 함성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그에는 우리들만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막 엄청나게 이렇게 즐겁게. 누리호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얘기되고 있어요. 해외 보면 관제센터에서 종이도 날리고 우리 한국 방송에 나온 곳에서는 유독 연구원분들께서 너무 차분하신 거예요. 차분하셨던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학습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나로 2번 실패했잖아요. 이번 앞에 실패했잖아요. 혹시 잘못해서 쟤네들은 성공도 안 하는데 저렇게 하는 게 쟤네들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성까지 다 되는데 그 시간까지 다 확인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우리가 안도감을 갖는 위성 분리하고 나서도 성공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래도 행여 위성이 만약에 통신이 안 됐다 그러면 또 그 찬물을 끼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학습 효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차분하고 겸손하죠 우리가. 다음에는 마음껏 좀 기뻐하시는 모습도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이제는 즐길 수 있는 마음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저도 함께 그렇게 생각합니다. 12년의 시간 어떤 시간이었나요? 저한테는 영광이었고요. 우리 연구원들이 월드컵에 나가는 우리 국가대표처럼 우리 국가과학기술에 그리고 우주 분야에 저는 뭐 국가대표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참 영광이었습니다. 네. 박사님께 누리호란? 그 12년 동안에 저희의 황금기를 뺏어가고 그리고 저희의 건강을 뺏어간 나쁜 놈. 그렇지만 마지막에 발사 성공이라는 것으로 큰 기쁨을 준 아주 좋은 놈, 좋은 친구. 놈이 아니고 좋은 친구. 항우연에는 몇 년이나 근무를 하신 건가요? 제가 95년에 입사를 했으니까
27년 되네요. 처음 들어오셨을 때 혹시 그때 꿈꾸셨던 목표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따라잡는다. 어디를? 미국. 네, 따라잡는다. 지금은 사실 이제 뭐 스페이스X라는 거 완전 독보적인 회사가 이제 나왔지만 제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따라잡는다. 그거 하나만 생각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제는 상당히 많이 왔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보다도 저희들이 못하진 않다고 봐요. 미국 곧 따라잡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넘었어야죠. 학창 시절에 굉장히 과학을 좋아했던 과학도였을 것 같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과학보다도 수학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 교육과 이제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이제 수학 교육과 원서를 이제 썼다가 저희 부친께서 오히려 전자공학이 좋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넘어가서 전공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연구를 하는 과정이 저한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이 발사체가 비단 제가 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집합체예요. 재료, 기계, 물리, 화학, 전자공학, 모르는 분야들을 많이 알게 돼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혹시 직업병 있으실까요? 참 이거 말씀드리기가 좀 거시기한데,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회를 막 한대요. 회를 하면서 이건 어떻고 막 이야기를 한대요, 제가. 그래서 아내가 가만히 놔두면 계속 한대요. 그래서 얘 맞아요 이렇게 대꾸를 해주면 그렇죠? 그리고 잔대요. 생생하게 한대요, 진짜. 지금은 이제 조금은 잦아들었는데 그 스트레스들이 잠자리에서도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거죠. 꿈에서도 그렇게 회의를 하실 정도로. 어떨 때는 실제로 꿈에서도 설계를 하긴 합니다. 거짓말 같지만 진짜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일어나서 적어놓고 자고. 문제 있는 거죠. 10년쯤 후인 2030년대에는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이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우주 쪽 같은 경우는 뭐 달 착륙선도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탐사, 착륙은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때쯤이면 성과를 내지 않을까. 저희들 발사체 같은 경우는 아주 거대한 이제 뭐 대형 발사체가 개발이 될 것이고, 그때쯤이면 저희들도 이제 재사용 발사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할 거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연구원들 저력이 있어요. 우리 연구원들은 진짜 저력이 있어요. 저희가 죽기 전에 우주 여행 할 수 있나요? 제한테 던진 질문보다는 지금의 한 30대 연구원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제가 답을 드리기에는 당연하죠. 앞으로 한 15년, 20년 정도 되면 최소한 우리나라도 우주 여행에 대한 그런 기회들이 생길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 또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사님께서도 직접 우주 여행 하시고 싶다는 생각. 당연하죠. 우주여행 하고 싶죠. 그냥 단순하게 올라갔다 내려온 게 아니라 거기서 체류하면서 우주 호텔에서 컵을 망원경 같은 그런 큰 망원경 한 개 들고 전체를 한번 진짜 보고 싶어요. 후배분들이 열심히 또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좀 잘해 주셔야죠. 20년 후에 만약에 그 기회가 안 오면 저한테 클레임 걸로 오세요. 제가 미국에 가서라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때는. 80개의 장치들에게 영상 편지를. 잠깐 2022년 6월 21일 16시에 나로즈 센터에서 창공을 뚫고 우주를 뚫고 끝까지 날아가서 임무를 성공해준 누리호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그 누리호 안에서 그 혹독한 환경 하에서 장치들이 잘 견뎌줘서 너희들 참 고맙다. 그리고 내년에 너희들 동생들 쏠 테니까 나중에 만나면 인사해. 알았지? 사실 12년이나 세월 동안 우리가 많은 또 갈등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성취도 있었고 결국엔 우리가 누리호를 성공했다는 것, 이 사실 자체는 우리 참여한 연구원들 모든 분들이 축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함께 일하셨던, 밀접하게 일하셨던 연구원들도 아마 저 때문에 힘들었을지도 많은데 그런 부분 좀 잊어버리시고요. 함께 누리호를 연구를 하고 개발하게 돼서 무한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또 우리의 저력을 보일 수 있도록 함께 연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저 때문에 힘드셨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많이 힘든 친구도 있죠. 왜냐하면 트러블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미안하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해피엔딩이라는 걸 보여줬고 우리가 성공을 보여줬잖아요. 비록 그때는 다투고 쓴소리도 많이 들은 분들 계실 텐데 다음에는 좀 적게 나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